잠깐, 이 영상을 끄려던 분, 딱 30초만 들어보세요. 여기 숫자 하나가 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참고, 양보하고, 희생해 온 세대. 그 세대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몇 %인지 아십니까? 55%입니다.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습니다. 10대는 80%, 20대는 71%입니다. 가장 오래 참아온 사람이 가장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 질문 하나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자녀에게 전화를 겁니다. 몇 마디 나누기도 전에 엄마, 나 지금 바빠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서운합니다. 하지만 삼킵니다. 명절에 온종일 부엌에서 보냈는데 아무도 먼저 안부를 묻지 않습니다. 내색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내 말을 끊고 자기 얘기를 합니다. 넘어갑니다. 이웃이 요즘 많이 늙으셨네 하고 던집니다. 웃어 넘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삼키고 또 삼깁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의 하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노인학대 가해자 1위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배우자입니다. 35.8%. 그 다음이 아들과 딸로 34%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많이 상처를 줍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학대 피해 노인은 7,167명입니다. 전체 노인의 5.9%가 학대를 경험했습니다. 무시가 아니라 학대입니다. 참아서 좋아진 것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참으면 참을수록 상대는 이 정도는 괜찮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4분 중 1분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은 몇 년 사이에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참고 양보해왔지만 결국 혼자가 되는 현실이 여기 있습니다. 연락 가능한 자녀조차 없는 분이 10명 중 1명에 가깝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는 분도 10명 중 4명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 가운데 5명 중 1명은 주변에 도움을 줄 사람이 아예 없다고 합니다. 이 숫자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참고 양보하며 관계를 유지하려 했었는데 정작 내가 힘들 때 곁에 남은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아서 지켜낸 관계가 정말 관계였던 것인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그릇과 같습니다. 서운함을 삼키고 화를 참고 눈물을 감추면 그것들이 그릇 안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요. 한두 번은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너무 많이 차면 언젠가 넘칩니다. 넘치는 순간은 스스로 정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소한 일에 눈물이 터집니다. 이유 없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마음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릇이 넘친 것입니다. 독거노인의 우울증상 비율은 16.1%입니다. 노인 부부 가구의 7.8%에 비해 2배가 넘습니다. 혼자 참고, 혼자 견디고, 혼자 삼킨 감정이 결국 마음의 병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가슴 속에 묻어둔 서러움이 조금씩 마음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참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참으면 상대방이 달라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내가 양보하면 상대도 알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어른이라면 참아야 한다고, 부모라면 견뎌야 한다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참는 것은 정말 미덕이었을까요? 혹시 오래된 습관은 아니었을까요? 일본의 심리학자 가토 다이조는 착한 아이의 비극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착하다는 말에는 권위에 대한 순종이라는 의미가 숨어 있다. 착하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상대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세대는 효도라는 이름 아래 참는 것을 당연히 여겨왔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 내 마음은 뒤로 미루는 것. 그것이 좋은 사람의 조건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효도와 공경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한쪽만 참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존중은 사라지고 순종만 남은 것입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교육은 사실 타인의 인정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는 패턴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릴 때 부모에게 착하게 살아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좋은 말처럼 들렸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담긴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을 따르며 커왔고 어른이 되어서도 그 말은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화가 나도 참고 억울해도 삼키고 싫어도 웃으며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인정이 아니라 당연함이었습니다. 당연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줘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손주를 봐주어도 어머니 덕분에 살아요라는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가족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늘 받아들이고, 늘 맞춰주고, 늘 참았으니까요. 그것이 당연한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왜 참는 것이 이렇게 자연스러워졌을까요? 왜 화가 나는 순간에도 입을 다물게 되는 걸까요? 분명히 할 말이 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는 그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나중에 혼자가 되면 그때 이렇게 말할 걸 하고 후회합니다. 그 자리에서는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이것을 두고 스스로를 탓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나서 말 한마디를 못하느냐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못나서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합니다.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심리학자가 밝혀낸 현상입니다. 실험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셀리그먼은 개를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은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그룹은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전기 충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이번에는 충격을 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개들은 재빠르게 피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룹의 개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닥에 누워서 충격을 받아들였습니다. 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이미 포기를 배운 것입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경험이 반복되면 사람은 시도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말을 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몸이 먼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용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몸이 먼저 포기를 배운 것입니다. 이 무력감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 말 대답하지 말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의견을 내도 무시당하는 경험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말해봤자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수십 년에 걸쳐 학습하게 됩니다. 젊을 때 직장 상사에게 부당한 지시를 받아도 꾹 참았던 기억. 시댁에서 서운한 말을 들어도 웃어 넘겼던 기억. 그런 경험이 수백 번 쌓이면 참는 것이 성격이 됩니다. 원래 소심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참는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학습된 패턴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편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해서 참았던 것이 아닙니다. 소심해서 참았던 것이 아닙니다. 말해도 달라지지 않았던 경험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의 나는 그렇게라도 버텨낸 것이고 지금의 나는 그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이미 있습니다. 삼킨 화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오지 못한 화는 안으로 향합니다.
심리학자 스필버거는 분노 표현에 대한 연구에서 밖으로 표출하지 못한 분노가 안으로 향하면 우울감과 무기력으로 바뀐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참고 또 참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귀찮아집니다. 의욕이 사라집니다. 그것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너무 오래 참아온 마음이 지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독거노인의 우울 증상이 노인 부부의 2배가 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감정을 삼키고 또 삼킨 결과입니다. 말할 사람이 없으니 참을 수밖에 없고 참다 보니 마음이 병이 됩니다. 사실은 나도 힘들다고 말할 수만 있어도 달라질 텐데 그 한마디가 나오지 않습니다. 평생 참아온 습관이 그 말마저 삼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계실 겁니다. 오랫동안 혼자 지내시면서 아무도 힘들다고 말해줄 사람이 없었던 분. 전화를 하면 바쁘다고 끊기 일수라 점점 전화하기가 망설여지는 분. 아이들한테 짐이 될까봐 아프다는 말도 못하시는 분. 이것은 자업자득이 아닙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온 사람에게 생기는 일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괜찮다, 나는 괜찮다라는 말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로 자기 감정이 뭔지 모르게 됩니다. 힘든지 괜찮은지조차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마비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감정을 억누른 결과 감정 자체가 둔해지는 현상입니다. 기쁜 것도 기쁘지 않고 슬픈 것도 슬프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무감각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참는 것의 가장 무서운 결과입니다.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 10명 중 4명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이란 단순히 혼자 사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이웃이 있어도,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는 것. 그것이 고립입니다. 참고 살다 보면 결국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심을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요. 늘 괜찮다고 했으니까요. 늘 웃으며 넘겼으니까요. 그러니까 상대도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지 몰랐던 겁니다. 이것은 상대의 잘못이 아닙니다. 진심을 꺼내놓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함부로 대하는 그 사람은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나를 함부로 대하는 그 사람. 혹시 내가 만만해서 그런 걸까요? 내가 못나서 그런 걸까요?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많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함부로 할 때, 아들이 짜증을 낼 때, 이웃이 은근히 깔볼 때, 그럴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되뇌셨을 겁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그런 거겠지. 내가 더 잘하면 달라지겠지. 그래서 더 참았습니다. 더 맞춰 주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까? 잘해 줄수록 더 당연하게 여기고 참을수록 더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무시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심리학자 바우마이스터는 오랜 연구 끝에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람이 공격적으로 변하는 건 자존감이 낮아서가 아니라 불안정하게 높은 자존감이 흔들릴 때라는 겁니다.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겉으로는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소리도 크고 의견도 강합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의 뿌리가 튼튼하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자존심을 감추려고 남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무시당했다고 느끼면 참지 못합니다. 자기가 흔들리는 게 두려우니까 남을 더 세게 눌러서 균형을 맞추려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셨을 겁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남의 말은 자르는 사람. 틈만 나면 잘난 척을 하는 사람. 사소한 것에도 화를 버럭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속은 불안합니다. 자격지심이 심한 사람이 남을 더 무시한다는 것. 어쩌면 여러분도 경험으로 이미 알고 계셨을지 모릅니다.
후속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더 공격적으로 변한다는 것이 실험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존심의 작은 흠집만 나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빈 그릇이 더 크게 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꽉 찬 그릇은 조용합니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굳이 남을 깎아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의 내면이 사실은 비어 있었던 겁니다. 내가 못나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 자신이 불안해서 그랬던 겁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셔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노인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은 배우자와 자녀라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많이 상처를 줍니다. 왜 그런 걸까요? 배우자가, 자녀가 왜 그러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심리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 안의 불안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은퇴 후 달라진 위치, 줄어든 역할, 사회에서 밀려났다는 느낌, 경제적인 압박, 건강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쌓이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화가 향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오랫동안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를 참아 오신 분이 계실 겁니다. 내가 못나서 그런가 싶어 더 잘해주려고 애쓰셨을 겁니다. 반찬도 하나 더 만들고 손주도 더 봐주었습니다. 그래도 돌아오는 건 무관심뿐이었습니다. 속상해서 밤에 혼자 눈물을 삼키신 적도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어쩌면 며느리 자신도 새로운 가족 안에서 자리를 찾지 못해 불안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살림에 대한 부담, 시어머니와 비교당한다는 느낌, 잘 해내야 한다는 압박. 그런 불안이 가장 만만해 보이는 사람에게 향했던 겁니다. 이걸 알게 되면 마음이 조금 달라집니다. 억울함 대신 담담함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내 탓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나 때문이 아니었다는 걸 알면 비로소 한 발짝 물러서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전에는 그 사람의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졌다면 이제는 저 사람이 또 불안한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관계의 주도권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단순합니다. 미국의 엘리너 루스벨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동의 없이는 아무도 당신을 열등하게 느끼게 할 수 없습니다. 오래전에 기록된 말입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에 와닿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무시는 힘을 잃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그 무시를 고스란히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참으면 되니까 라는 말로 스스로에게 동의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 동의를 거둬도 됩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오래된 습관을 이제는 내려놓아도 됩니다. 그것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60년 넘게 참아온 분한테 갑자기 싸우라고 하면 그게 더 어렵습니다. 여기서 하나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내 안으로 들이지 않는 것. 이것은 무시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를 파괴하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애초에 파괴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무례한 말을 꼭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 무례한 말을 합니다. 예전 같으면 속으로 삼키고 말았을 겁니다. 혹시 화를 냈다가 관계가 나빠질까봐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집에 와서 혼자 소갈이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상대의 말이 끝난 뒤에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내는 것도 아닙니다. 차분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입니다. 늘 삼키기만 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돌려보내는 순간, 상대방은 놀랍니다. 그리고 조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한마디에는 수십 년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그 무게를 상대도 느낍니다.
이제 관계에 따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서운합니다라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되 감정적이지 않게 말하는 겁니다. 전화를 해도 늘 바쁘다며 끊는 아들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화를 내면 관계만 멀어집니다. 그렇다고 참으면 속만 상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쌓인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서 큰 싸움이 됩니다. 이게 악순환입니다. 다음에 통화할 때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전화 안 받으면 엄마는 좀 서운하다. 짧게, 담담하게. 이 한마디가 10번의 한숨보다 낫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고 울먹이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이 이렇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배우자에게는 나는으로 시작하는 말하기가 도움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나전달법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왜 그래가 아니라 나는 그 말을 들으면 서운하다로 바꾸는 것입니다. 상대를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사이일수록 서로의 감정을 대충 짐작합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느낀다고 말하면 상대도 비로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웃이나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습관적으로 무례한 사람이 있다면 방법은 더 간단합니다. 거절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밥을 같이 먹자고 하는데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오늘은 좀 쉬고 싶습니다. 이유를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한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이 생깁니다. 상대방도 대부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부로 대하던 사람이 조심하기 시작합니다. 거절이 어려우시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거절할 때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렵지만 다음 주에 만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도 거부당했다는 느낌이 줄어듭니다. 내 마음도 지키고 관계도 지키는 방법입니다. 심리학자 나다니엘 브랜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존감이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키우는 것이라고요. 누가 인정해줘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서운할 때 서운하다고 말하는 것, 싫을 때 됐어요 하고 선을 긋는 것, 원하는 것을 먼저 말하는 것. 작은 것 같지만 이 하나하나가 자존감의 벽돌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자존감은 꾸준히 올라가다가 은퇴 시점인 60대부터 급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은퇴하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자존감도 함께 내려가는 겁니다. 직장에서는 이름 앞에 직함이 붙었는데 은퇴하고 나면 아무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모임에서도 점점 말수가 줄고 존재감이 사라지는 느낌. 가족 안에서도 결정권이 자녀에게 넘어가면서 내 자리가 없어진 것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이 하나씩 쌓여서 자존감을 깎아먹습니다. 자존감이 떨어지면 더 참게 됩니다. 더 참으면 자존감이 더 떨어집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방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서운할 때 서운하다고 말하는 것, 싫을 때 됐다고 말하는 것, 하고 싶은 말을 먼저 꺼내는 것. 이런 작은 실천 하나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줍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 딱 한 번만 해보십시오. 물이 그릇에서 넘치기 전에 조금씩 따라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한꺼번에 쏟아내면 관계가 깨집니다. 하지만 조금씩 따라내면 그릇도 나도 온전할 수 있습니다. 대처법을 알았습니다. 명언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참는 것이 습관이었다는 것을 알았고, 무시하는 사람의 속마음도 들여다보았고, 나를 지키는 말하기의 지혜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알고 나서도 마음 한쪽이 여전히 무겁다면 그것은 아마 이런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그때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좀 더 당당했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참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 나는 왜 한마디도 못했을까? 왜 그렇게 눈치만 보며 살았을까?
자꾸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그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자녀에게 서운한 말을 들었는데 웃어넘긴 그날. 배우자가 내 말을 끊었는데 그냥 입을 다문 그 순간. 그때 한마디만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말 대답하지 말라고 배웠고, 참는 것이 어른이라고 배웠고, 가족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배웠습니다. 그 가르침을 충실히 따랐을 뿐입니다. 그것을 두고 스스로를 탓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누구도 당신에게 왜 그때 참았느냐 하고 물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사람은 그 무게를 모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변할 수 있다. 참 이상한 역설입니다. 변하고 싶으면 먼저 지금의 나를 인정해야 한다니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과거의 나를 탓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에 갇혀서 제자리를 맴돌게 됩니다. 반대로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비로소 한 발짝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한다는 것. 그것은 대단한 결심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했다. 어제 서운한 일이 있었어도,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했어도, 하루를 버텨낸 나에게 그 한마디를 건네는 것입니다. 거창할 것 없습니다. 조용한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보며 괜찮다라고 한마디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시간에도 혼자 계신 분이 많을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슈조펜하우어라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그 자신일 수 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시간. 누구에게도 맞추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오신 분이라면 이제 그 시간만큼은 오롯이 나를 위해 쓰셔도 됩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이제부터는 참지 않겠다라고 다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보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나를 먼저 돌보겠다. 참지 않겠다는 말에는 싸우겠다는 힘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나를 돌보겠다는 말에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힘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나를 위한 시간을 조금 더 갖겠다는 뜻이면 됩니다. 산책을 하든, 좋아하는 음악을 듣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든, 그 시간은 온전히 나의 것입니다. 관계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100명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운 사람이 있고 단 한 사람 곁에서 평온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아서 유지해 온 관계들을 돌아보십시오. 그 관계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있습니까? 힘이 되는 관계는 지키십시오. 에너지를 빼앗기만 하는 관계라면 조금 거리를 두어도 됩니다. 그것은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릇에 물이 넘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 또 참으면 결국 넘쳐버린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릇이 넘치기 전에 스스로 물을 따라내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말하는 것. 싫으면 됐다고 말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물을 따라내는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화해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참아온 세월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세월이 있었기에 오늘의 이 깨달음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날들은 조금 더 가볍게 살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습관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올해 들어온 말이라고 해서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둘째,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이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빈 그릇이 더 크게 울린다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나를 먼저 돌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어른의 자세입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지만 나를 돌보지 않으면 남을 돌볼 힘도 남지 않습니다. 나를 아끼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입니다. 엘리너 루스벨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동의 없이는 아무도 당신을 열등하게 느끼게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함부로 대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결국 당신이 정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의해왔다면 이제는 더 이상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한 가지만 달라져도 남은 날들이 달라집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에 오래 참아오신 분께 이 영상을 전해 주십시오. 말 못하고 혼자 삼키고 계신 분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전달이 그분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아온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조금 다르게 살아도 괜찮다는 것. 참는 것을 그만두는 데에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 용기는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생각해 볼 일입니다.